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회복습 3차 시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1학기를 다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부는 듣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듣는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하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니면 뭐 날마다 복습해주는 그런 루틴, 나만의 루틴, 나만의 학습 전략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참고서라든지 문제집을 가지고 복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습에서 뭐를 중심에 둬야 되냐 했을 때 교과서를 중심에 둬야 되는데, 특히 그게 중요한 과목은 과학이랑 사회예요. 이게 암기 과목이고 응용 과목이긴 한데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과목이 사회하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문제집을 학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 학습지를 가지고 복습을 해서 교과서를 최대한 여러 번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회 6에서 77페이지를 복습해 볼 계획이에요. 어떻게? 학습지를 가지고 시험지에다가는 동그라미 치고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책에 어디에 나오는지 내용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찾은 다음에 정답을 쓰고 내가 찾은 페이지까지 쓰면 그 문제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복습을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채점 안 해요? 채점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100점이니까. 책을 보고 풀었는데 100점이 아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절대 학습지는 뭐 95점 맞게 풀어도 안 돼요. 꼭 100점 맞게 풀어야 돼요. 찍으면 안 돼. 책에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찾아야 돼요. 알겠죠? 학습지는 몇 퍼센트 정답률이 있어야 돼? 100%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1번, 2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해 보고 나머지 3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승만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6쪽부터 보면 되겠죠?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겠죠. 6쪽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어디일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죠. 소영이는 근데 이승만 하면 4.19 혁명이죠. 이승만 정부 하면 4.19 혁명이죠. 아버지와 함께 4.19 민주물제 아버지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이게 쭉쭉 읽는 거예요. 혁명 가정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고 여기 가면 알 수 있대요.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나왔어. 헌법을 바꿔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예정된 정부 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이에 대항해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실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이겼다. 부정선거를 해서 뭘 했어요?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여튼 줬나봐요.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라고 했대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했대. 대리 투표도 하고. 네, 요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정답인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승만 정부가 유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준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였죠.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 되겠네요. 4.19 혁명이 남긴 교훈, 우리가 4.19 혁명을 되새겼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학습지의 핵심은 뭐예요?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안다고 해도 교과서 항상 찾아보세요. 마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 이렇게 됐대요. 4.19 혁명 이렇게 됐대요. 마산에서 일어난 이렇게 해서 됐대요. 이승만 정부는 교훈 어디 있을까? 결과 재선과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 여기까지가 4.19 혁명의 과정이죠. 그럼 교훈 어디 있나?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 여기 써있죠. 교훈. 여기 써있네. 예? 뭐 쓰면 돼요? 요만큼 쓰면 되겠네요. 쓸게요. 예, 책에 써있잖아.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지가 아니고 학습지인 거예요. 무슨 학습지? 교과서를 읽는 학습지다.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분 칸이 모자라면 좀 옆에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돼 있고 페이지는 14페이지네요. 페이지는 14페이지. 예. 정답일 수밖에 없죠. 왜 정답일 수밖에 없어? 내 피셜이 아니야. 교과서 피셜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지예요. 3차 시 6에서 77쪽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지를 풀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사회하고 과학은 한 참고서 몇 권 정도 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100점 맞게 학습지로 푸셔야 돼요. 뇌 피셜로 푸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 피셜로 푸시면 되겠어요. 쉽게 공부하면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빡시게 공부하면 시간이 팍팍 갑니다. 자, 남은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 한번 우리 잘 써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